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마법같은 패스와 수려한 외모, 레알 마드리드의 2000년대 전성기에 빼놓을 수 없는 갈라티코 제주꾼. 기복이 있었고 월드클래스급은 아니었지만 한번 미치던 날이면 그날만큼은 지단, 베컴, 카카도 부럽지 않았던 선수. 15년이나 마드리드 중원의 살림꾼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세계 최고의 멀티자원 구티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로부터 동쪽으로 20km 떨어진 작은 도시 토레온 데 아르도스. 미군 공군기지가 있어서 예로부터 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던 이 도시에서 1976년 10월 31일 구티가 태어납니다. 구티가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에 들어간 시점은 9살 때. 공격을 워낙 좋아해서 스트라이커로 뛰었던 구티는 골을 넣는 능력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축구 지능이 뛰어나 팀메이트와 가장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레알 유스 코치들은 구티가 레알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패스 감각을 타고났음을 알고 있었고, 이내 구티의 보직은 공격수에서 미드필더로 변경됩니다. 구티는 요한 크루이프를 가장 존경했기 때문에 백넘버를 14번으로 정했고, 크루이프처럼 공을 차고 싶어 그의 스타일을 따라하기까지 합니다. 유스 단계 때부터 무서운 지능으로 인정받아 레알 B팀에 있던 그는 성인팀으로 승격되었고, 이때가 그의 나이 20살 때였습니다. 구티가 프로 무대에 등장을 한 것은 1995년 12월 5일 세비야전이었습니다. 당시 감독 후르에 발다노 감독은 구티를 비롯해서 재능 넘치는 유망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손에 의해서 데뷔한 유망주들이 꽤 있었고 구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구티는 당시 루이스 밀라가 14번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23번을 달고 출전을 합니다. 대회는 성공적이었죠. 구티에게 수많은 칭찬들이 쏟아집니다. 물론 유스 출신을 중용하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도 존재했지만 구티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발다노 감독이 팀을 떠나고 이글레시아스, 카펠로, 하인케스, 히딩크, 델보스케 등의 감독들이 레알을 거쳐갑니다. 특히 델보스케가 맡았던 1999년부터 구티는 왼쪽 측면, 중앙, 최전방 공격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해냈고 국대 카마초 감독의 부름까지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 구티는 연령별 대표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21세 이하 팀 시절이던 1998년엔 스페인을 이끌고 유럽 정상까지 올려놓았으니 말입니다. 구티의 패스는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기복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 기복이란 개인의 컨디션 난조라기보다 상대팀 전술에 따른 영향이 컸습니다. 중원 싸움이 터프한 팀을 만나 압박이 되면 구티는 힘을 못 썼고, 구티는 역습 찬스나 마크가 떨어져야 패스를 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용했던 건 찰나의 순간에 터지는 마법 같은 패스로 경기 결과를 뒤집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이라고 부르는 날은 수루 패스가 미친 듯이 수비진을 뚫고 다 들어가는 날이었고, 탈인간이란 호칭이 붙었을 정도. 레알에선 구티를 매우 아낀 편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스페인 국대는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구티의 수비력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카마초 감독이 중원 미들진에게 강조한 부분은 볼 관리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티는 과르디올라, 바라하, 발레론 같은 벽에 막혀 밀렸던 게 구티였습니다. 레알 클럽에선 500경기 이상 뛴 그였지만 정작 스페인 국대에선 14경기밖에 못 뛴 게 아이러니. 스페인 국대가 2000년대 초 발렌시아 커넥션이 강하게 연결된 상황도 맞물렸습니다. 1999년까지 레알은 레돈도, 시도르프를 축으로 한 중원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었고, 구티는 이 둘을 바치는 후보 선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대 어긋남 없이 활약을 이어갑니다. 2001년엔 오리엔테스가 부상으로 신음하자 오리엔테스를 대신해 라울과 함께 투톱으로 뛰며 14골을 성공시켜 시즌 최고의 한 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레알이 한창 지단 피고동을 영입해 은하수 군단을 만들고 신의 포스티오와 호나우드의 영입을 하게 되면서 구티의 팀 내 입지는 어정쩡해집니다. 마케렐레, 콘세이상과의 주전 경쟁도 쉽지 않았죠. 워낙에 공격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선수들이 레알에 넘쳐나게 되자 구티는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역할을 부여받으며 자신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구티가 수비가 탁월했던 선수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비를 해줘야 하는 선수가 필요했던 게 당시 상황. 끊임없는 스타 플레이어 영입으로 인해서 언제나 제2 옵션이란 멍해와 함께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윙,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스트라이커까지 모든 포지션에 대한 백업을 또 맡아야 했던 구티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은 2006년 여름쯤.
히구의 이적과 지단의 은퇴, 호나우두의 방출 등 팀의 주축 선수들의 이탈이 비교적 짧은 시기에 맞물리면서 구단을 대표하는 갈라티코스가 해체가 된 때였습니다. 구띠는 공격적인 면모를 드러내면서 플레이메이커로 중원을 진두지휘합니다. 이때 기복도 심했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스루 패스를 찔러 넣은 장면은 라리가 최고의 특급 도우미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갈라티코 1기가 깨진 마당에 레알이 휘청거렸지만 그나마 레알에서 제 몫을 해주는 선수는 구띠와 라울 정도였습니다. 2005-2006 시즌 구띠의 활약은 정말 눈부셨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찾은 시점은 축구선수로 너무나 늦은 나이였습니다. 구띠가 더 빨리 자신의 자리를 정하고 오래 뛰었다면 더 높은 곳에 위치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뒤늦게라도 구띠는 2007-2008 시즌 라리가 도움왕에 올라 빛을 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복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국대가 라리가 도움왕을 외면한 건 앞서 얘기한 취약한 타락박, 피지컬적인 문제, 그리고 사비와 이니에스타의 성장으로 국대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리가 비더라도 감독 아라고네스가 노골적으로 뽑지 않았죠. 피치 위에서 돌발 행동으로 카드를 정기적으로 수집한 구띠가 유로와 같은 단기 토너먼트에서 팀의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띠는 2기 갈라티코가 시작되기 전 팀 내 당시 가고 디아라와 함께 중원을 구축해 바르셀로나를 박살내기도 했던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가장 잘 활용한 감독이 독일의 베른트 슈투터 감독이었죠. 30대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기복이 적어지기도 했지만 레알이 갈라티코 2기 정책을 펼치면서 팀의 노쇠화한 선수들을 처분하고 있던 상황이라 구띠도 팀을 떠나기로 합니다. 무리뉴 감독이 부임을 하고 구띠는 내 계획에 없다고 인터뷰까지 하자 더 이상 팀에 남아있다면 주전 선수로 뛰기 힘들 것이라 판단을 한 것입니다. 또 레알의 유망주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2010년 팀을 떠나기 전 이런 마음을 결심을 한 것은 구띠 말고도 라울 곤잘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알의 부주장이던 구띠는 전성기 시절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준 베르트 슈투터 감독이 있던 터키의 베식타스로 2010년 여름 이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1년을 활약한 뒤 2011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레알이란 거대한 클럽에서 10년을 넘게 세월을 헌신하고 순간순간 때마다 팀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었던 구띠는 리그 최고의 선수라고 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공격수부터 해서 미드필더까지 수많은 포지션을 뛰었기에 그는 한자리에서 최고의 자원이라 평가받기 힘들었던 부분도 컸습니다. 2000년대 레알 마드리드를 사랑했던 축구 팬들에게 구띠는 어찌 보면 향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기복이 잦았지만 선발로든 소체로든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축구 팬들은 기대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라면 잘 하는 날이 있는 법이지만 마법에 걸린 날의 구띠는 지단급이다 라는 말이 붙은 건 어찌 보면 팬들의 사랑에서 비롯된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호나우두가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90분 내내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괴롭힌 프랑스 축구 천재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